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경제 정상화 3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일을 기점으로 식당 외에도 술집과 체육시설 등 고위험군 업종들의 재개를 허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아직 세부 지침이 나오지 않았고 지역별로 이를 적용하는 시기도 다르긴 하지만 본격적인 경제 재개가 시작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김경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경제 정상화 3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는 12일부터 학교와 술집, 체육관, 스포츠 경기의 재개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발표로 LA와 북가주의 베이 지역은 바와 영화관 등의 영업 재개 날짜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LA 카운티는 식당과 미용실 영업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자택대기 행정명령 3단계 완화를 위한 방역 권고 기준을 충족시켰기 때문으로 모든 소매업소와 100명 이하 또는 수용 규모 25%의 교회 등 종교 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식당의 경우 60% 이하의 고객을 받고 업소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미용실은 미용사 1명에 손님 1명으로 제한하고 잡지 등의 제공을 금지했으며 신용카드 등 비접촉으로 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지난달부터 식당 내 영업과 모든 소매업소, 제조업, 사무실, 5개 박물관 등이 허용됐습니다. 3단계 정상화는 식당 안 식사와 영화관, 운동시설 이용, 미용실, 네일샵의 영업 재개를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LA 카운티는 3단계 진입으로 네일샵과 마사지, 스킨케어, 극장, 볼링장 등의 영업 재개 날짜는 미정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현재까지 3단계 진입에 따른 영업 재개는 무리가 없지만 앞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 병원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국은 업소 내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오늘도 미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들이 계속해서 열립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 과격했던 양상은 평화적 시위로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 투입됐던 주 방위군도 오늘 철수했습니다.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위 2주째를 맞은 주말, 미국 전역에선 이번 시위가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50개 주 650곳 이상의 도시들에서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만 명씩 항의 시위를 위해 모였습니다. 시위 규모는 커졌지만 경찰과 시위대 간의 충돌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방화와 약탈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LA 다운타운을 비롯한 남가주 곳곳에서도 크고 작은 시위가 열렸습니다. 할리우드 지역의 경우 2만여 명이 모이며 이번 사태 이후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지만 이곳 역시 평화롭게 진행됐습니다. 특히 한인타운 한복판에서도 경찰 폭력과 인종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평화 시위가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한인타운 윌셔파크 플레이스 잔디광장에서 500여 명의 한인들을 포함한 다양한 인종들이 꽹과리와 북을 울리며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시위 중간엔 8분 46초간 무릎을 꿇고 침묵한 채 플로이드를 애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8분 46초는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무릎에 짓눌려 죽어가던 시간입니다. 한편 오늘도 LA 다운타운을 비롯한 남가주 곳곳에서 시위가 열리며 이번 주도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LA 다운타운 일가와 브로드웨이가 사이에선 플로이드 추모식과 함께 항의 시위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전히 시위 규모와 열기는 아직 사그라들지 않고 있지만 지난주부터 평화 시위가 정착해 나가며 캘리포니아주 내 주 방위군의 철수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다만 주 방위군의 일부는 LA 주요 지역을 순찰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계속 남게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이번 대규모 시위를 계기로 미 전역의 경찰 개혁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연방 상하원이 함께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공개한 가운데 이번 개혁 추진은 이념 논쟁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 버지니아 페어팩스에서 벌어진 경찰 체포 바디캠 동영상입니다. 경찰이 전기총을 쏴 흑인 남성을 쓰러뜨린 후 위에 올라타 수차례 전기총을 발사합니다. 해당 경관은 폭력 과잉 진압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같은 경찰의 공권력 사용을 제한하는 경찰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하원은 오늘 경찰 정의법으로 불리는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과잉 진압 경관에 대한 면책 특권 박탈, 목조르기 금지, 과잉 진압 사건들의 연방 차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담겼습니다. People marching to demand not just change, but transformative change that ends police brutality, that ends racial profiling, and ends the practice of denying Americans the right to have the ability to sue when they have been injured by an officer, that denies local jurisdictions the power to fire or prosecute offending officers. 지역 정부 차원의 규제 마련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대규모 시위를 촉발시켰던 미네아폴리스에서는 시의회가 경찰국 해체를 찬성 9대, 반대 4로 의결했습니다. 시의원 9명은 시장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 밖에 각 지역에서도 경찰국의 예산을 중단하거나 삭감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경찰개혁 추진 움직임은 미국과 정치권의 이념 논쟁으로까지 불거지는 양상입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급진 좌파 민주당이 경찰을 버리려 한다면서 자신은 법과 질서를 원한다고 연일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백인 경관에 눌려 질식사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장례식이 내일 플로이드의 고향인 텍사스 휴스턴에서 엄수됩니다. 플로이드의 시신은 내일 장례식이 열리는 휴스턴 더 파운튼 오브 프레이즈 교회에 안치됐습니다. 휴스턴 경찰국이 직접 운구와 호위에 나섰고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일반인들의 조문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례식은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전 11시에 거행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미네아폴리스에서도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추모식이 열립니다. 한편 플로이드 장례식을 기점으로 미 전국 시위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경찰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비난 여론은 언제든지 다시 고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한인단체들이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흑인 사망 시위로 피해를 입은 한인업소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피해 업소들에게는 최대 $10,000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창원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와 뉴욕 직능단체협의회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과 관련된 폭력 시위로 피해를 입은 한인업소들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한인업소 피해의 실태 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한인회와 직능협회를 통한 24시간 핫라인을 운영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각 단체들의 법률, 건설, 보험 등 분야의 무료 자문 협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파손된 가게 복귀를 위한 자문은 건설협회가 맡기로 했습니다. 피해를 본 한인업소에 대해서 24시간 핫라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서 보고 실태를 또 파악을 하고 피해 업소에게 직접 그 과정과 피해 규모 등을 듣고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도 약탈 피해를 입은 스몰 비즈니스를 구제하기 위해 $50만 규모의 비즈니스 긴급 보조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뉴욕시는 브롱스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스몰 비즈니스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와 직능단체협의회가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뉴욕시 비즈니스 긴급 보조 프로그램의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을 돕는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미국에서 경찰 총격으로 숨지는 사람들이 한 해 1,000명에 달한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이 모두가 경찰의 과잉 진압이라 볼 수 없고 또 한편으론 경찰들 역시 사람인지라 총기 소지가 허용되는 나라에서 수없이 많은 위협에 노출되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최근 벌어지는 대규모 시위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한 국가의 공권력이란 압도적인 힘을 지니는 만큼 그 공권력의 사용은 정당해야 한다. 공권력이 잘못 사용됐을 때 우리 지역사회, 나아가 한 나라가 얼마나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지 우리는 수많은 역사의 교훈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